엄마라 부르던 할머니를 점점점 충격 자백.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술 드셨어요. 괴로워. 뭐가 괴로우십니까? 그냥 지금 죽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신경 좀 얘기해 주시죠. 그냥 죽여주세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살해하였다고. 자, 최단배 변호사님.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던 할머니를 그렇게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저도 사실 동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에 동기가 밝혀지기 전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고 불렀고 이제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채무와 관련된 동기가 아닐까 했는데 결국 이제 밝혀진 게 처음에는 술 먹고 홧김에 살해했다고 했다가 네. 이제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충격적인 동기이지만 이제 알아보면 이제 이 정영근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고 예. 또 상대적으로 교육을 좀 덜 받았고 이렇게 좀 이제 지능이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엘리트 같은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홧김에 그런 이제 뭐 성폭행 충동 관련된 조절이 안 충동 돼서 조절이 안 돼서 그랬을 이렇게 가능성이 했고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는 또 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발적으로. 모든 우발적인 경우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 변호사님. 네. 이 범인이 처음에는 술김에 홧김에 그냥 때려서 죽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술을 바꿔서 성폭행하려다 안 되니까 죽였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형량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차이는 살해를 했다고 하는 범행 자체는 이제 곧바로 자백을 했었고요. 네. 다만 동기에 대해서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따르는 할머니를 성폭행했다는 게 본인이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선뜻 자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 결국 이제 프로파일러가 설득을 해서 자백을 한 걸 보면 형량에 있어서 이 이제 성폭행 동기를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형량 차이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단배 변호사님. 지금 자백을 처음에 했을 때 그때는 믿지 못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술김에 홧김에 한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근데 프로파일러를 결국은 투입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자백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떤 범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범죄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원래 기존의 업무이고요. 증거가 없거나 최근같이 동기가 딱히 없는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들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네. 피해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어떠한 왜 이러한 동기들을 가지고 내왔는지 이렇게 그런 끌어내는 동기나 아니면 그런 심리를 끌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난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데이터베이스나 정황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홧김에 살해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면담을 한 끝에 결국은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을 하자 홧김에 살해하게 됐다. 이러한 동기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